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었냐? 바로 매관매직이야. 관직 자리를 막 판매를 해. 관직을 판매하고 구매한다 그래가지고 매관매직입니다. 아시겠죠? 관직 자리를 판매하고 구매한다. 매관매직이다. 자, 이 매관매직이 성행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사는데요. 자, 근데 이 매관매직, 여러분들, 이렇게 관직을 사고 판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겠죠? 근데 이 관직이 기간제 아이템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남학생들 게임 많이 하잖아. 남학생들이 하는 게임. 피파? 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게임들을 하면은 손흥민 카드가 나왔어. 근데 3일밖에 못 쓴대. 그럼 3일 내내 피파만 하겠지. 손흥민 이렇게 구단에 넣어가지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하는 특정한 게임이 있는데 가장 좋은 SSR급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나왔어. 그러면 그게 10일짜리래. 10일 내내 그 아이템만 끼겠지.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 선물 받았는데 이 옷이 단 30일까지만 입을 수가 있대. 그럼 30일 내내 그 옷만 입겠지, 얘들아. 당연한 거 아니겠니? 기간제 아이템이면 우리가 최대한 그 기간제 아이템을 활용하려고 할 거야. 그치? 본전을 찾으려고 할 거야. 일명 소위 어떤 친구가 그럼요, 뽕 뽑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던데 정말 본전을 찾으려고 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직을 샀는데 기간제 아이템이니 그 기간 내에 최대한 이 관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데, 관직, 나라의 관리라고 하면은 무엇을 할 수가 있었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 그렇지,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들이 엄청나게 세금 뜯기에 열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 자리 잡았었던 게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정. 두 번째는 군정. 세 번째는 환정이 되겠습니다. 이 환정은 원래는 환국이라고 불리던 제도였어요. 자, 전정부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전정은 토지에 대한 세금이야. 토지세야, 토지세. 근데 이 토지세를 어떻게 내냐?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지 않나? 모르겠는데 선생님 때까지만 해도 제곱미터 단위보다는 부피를 잴 때는 무조건 평수 단위를 jes었어. 근데 이 평수 단위가 일본으로부터 들어왔었던, 일제감정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부피 측정 단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야, 너네 집 몇 평이야? 우리 집 15평이야? 우리 집 20평이야? 우리 집 30평이야? 40평이야? 50평이야? 60평이야? 부럽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 이 평수라는 단위조차도 일제감정기부터 들어왔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았었어. 이때 조선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측정할 때 저 나무에서부터 이 나무에서까지가 이 사람의 토지, 약간 요런 식으로 토지를 얼만큼 있는지 부피를 측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토지의 넓이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대충 눈대중 삼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책상만큼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세금을 더 내! 이랬었던 게 이제 전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전정의 문란. 자, 그리고 군정은요, 군역에 대한 세금이에요. 군역에 대한 세금. 그런데 선생님, 이거는 우리 영조께서 무슨 법? 균역법으로 1년에 2필씩 내는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문란해질 수가 있겠어요? 이미 지금 관직을 산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까지 군포를 걷게 했었냐면은, 자, 군역이라고 하면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남성들이에요? 그렇지, 16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남성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조선시대로
뿅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6살짜리 이 아들이랑 그리고 5살짜리 연년생 아들을 이렇게 손을 잡고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어이 이러면서 나를 부르는 거야. 어이 유가 진씨 일로 와봐 막 이러면서 날 불렀어.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시죠? 이랬는데 이 아들들이 아주 그냥 크면 장군감이 되겠구만. 군포 내놔. 이게 맥락도 없이 군포를 내놔버리라고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 애들 완전 애기인데 아직 16살도 안 됐는데 무슨 군포를 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내놔. 이래버린다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임신을 했어. 임신을 해가지고 우리 애기한테 이 신발을 신길까 저 신발을 신길까 저작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어이 이 유가 진씨 이제 시집을 간다더니 바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구만. 아주 그냥 건장한 사내아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조선시대에서 덕담이 될 수 있잖아. 남자아이를 낳아가지고 대를 이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맞아? 맞아? 남자애 맞아? 군포 내놔.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군포를 내게 한다던가 또는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상을 치르고 있어. 장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어이 유대감 하면서 오는 거야.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 유대감 어디 갔어? 유대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례 상 치르고 있잖아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상 예절도 안 배우셨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래. 유대감은 살아있을 거래. 어디에? 어디긴 어디야. 이 세상 어딘가지. 살아있을 거래. 걱정하지 말래. 조선 한반도 이 조선 팔도 안 어딘가에 살아있을 테니까 군포 내놔. 이거는 백골징포라고 해가지고요.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백골에게까지도 이 군포를 징발했다 그래가지고 백골징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해가지고 우리 지호가 도망을 쳤어. 지호랑 지성이는 둘 다 형제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지호는 지금 안 내도 되는데 지호한테도 막 내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호랑 지성이랑 가족들끼리 손잡고 도망을 쳤단 말이지. 온 가족이 다 도망을 쳐가지고 그 지방을 벗어났어. 그러면 누가 대신 내야 되는 줄 알아요? 이웃집 승호가 내야 됩니다. 이웃집이 도망간 집의 군포까지도 내야 됐어요. 야, 이런 게 어딨어. 그치?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쥐어짜듯 해가지고 군포를 징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바로 환정이 되겠습니다. 환정은 여러분들 우리 아주 1월 초였었죠? 2차시 수업에서 배웠었는데, 고구려의 고국천왕께서 진짜 대박법을 하나 만들었어. 그게 뭐였지? 맞아, 진대법. 이랬는데 누가 진대법 그거 진지한 대화법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그게 뭔 소리야? 이랬는데 웃기더라고. 고구려의 진대법 보면은 진대법 뭐였지? 춘대 추납이었었잖아. 그치?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었죠. 그래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빌린 곡식을 갚으라는 제도였어. 근데 이게 꼭 내야 되는 세금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이 조선의 백성이 가장 힘들었었던 게 바로 환정이었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우리 조선은 농경사회니까 가장 이제 배고픈 시기가 언제라 그랬어? 봄이라고 그랬었지, 그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한번 했을 거야. 응꽃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치? 이게 뭐예요? 봄나무를 먹으려고 해도 땅이 녹지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거를 푹 삶아가지고 먹을 정도로 씹어 먹을 정도로 가난했었어.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소화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대로 나오면서 장을 다 찌르죠, 나뭇가시들이. 그래서 응꽃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피똥 싸게 가난하다라는 표현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됐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한테 봄에 곡식을 빌려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살리는 제도와도 같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얘들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난한 와중에서 분명 곡식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근데 갚았어. 근데 갑자기 관리가 또 바뀌었어. 그래서 명단에서 지워주지 않았어. 또 갚으라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경진이네 남간에서 빌렸어. 그런데 갚았다? 정말 이자도 엄청나거든? 이자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갚았어. 그런데 그 명단에서 지워주지 않은 거야. 다음 관리가 와서 얘기해. 너 이번에 환곡 내야 되는 거 알지? 저기다 내가 갚았는데요? 어떻게 증명할 건데? 빌리지도 않았는데 내게 시키는 거야. 저 안 빌렸는데요?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었던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정말 다 쓸어 모아가지고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져갔었던 이 정말 극악무도했었던 게 바로 환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었던 건 환곡이었었어. 이렇게 사회가 혼란해지다 보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새로운 종교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사상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사상의 유행. 당연히 이제 원시적인 민간 사상도 유행을 하고, 그리고 미륵께서 구제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미륵신앙도 유행을 다시 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때는 901년 이 후구구려를 세웠었던 궁예가 너무 이 미륵신앙에 심취했었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됐잖아.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거진 10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또 미륵신앙이 유행한다?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요, 예언사상입니다. 예언사상은 소위 마법의 소라고동 같은 존재인데요. 자, 오늘 수업이 빨리 끝날까요? 응. 오늘 제가 제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약간 요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언사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언해주고 그 예언을 믿는 것을 의미를 해. 자, 그래서 예언사상에 의하면 이제 조선이 무슨 성씨의 왕조야? 이씨. 그렇지. 전주 이씨의 왕조지. 이제 이씨 왕조는 어떻게 된대? 무너진대. 오잉? 그럼 누가요? 이제 새로운 정씨 왕조가 자리 잡게 된대. 그게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씨 왕조는 무너지고, 새로운 이 정씨의 왕조가 생긴다. 라고 해서 이게 일종의 후천개벽 사상이야. 하늘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라고 하는 후천개벽 사상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었는데, 우리 처음에 들어왔을 땐 서양의 학문이라 그래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이거 천주교예요. 근데 천주교가 동양의 정서에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천주교는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죠. 그쵸? 예수라고 하는 유일신 종교야. 그치? 이 유일신앙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제 조선의 동양의 정서랑 맞지 않은 게 뭐가 있냐? 첫 번째는요, 우상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자, 우상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다 보니까 신을 섬기면서, 예수를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귀신을 섬기는 우리 동양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귀신을 섬긴다고요? 조상님을 섬기잖아. 제사 지낼 때 조상님께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식사하고 가신다고 생각하죠. 그게 귀신이잖아, 얘들아. 그치? 생각해보니까 그게 귀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을 모시는 것도 안 돼. 그럼 이 우상숭배가 금지니까 무엇도 지낼 수가 없어? 그렇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제사를 지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사대부, 우리 조선의 양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네들은 부모 형제도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조선의 이 동양의 정서랑 맞지 않았던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님의 자녀들은 다 어때요? 평등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이 평등 사상은 우리에게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쵸? 우리한테는 조금 와닿지가 않았어요. 특히 누가 싫어했겠어? 왕실, 왕족, 양반들이 싫어하지. 우리 평민들은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해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양반들은 그러지가 않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사상 때문에 서학이, 천주교가 우리 역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탄압받고, 천주교가 탄압당하는 것을 우리가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땡땡 박해. 그래서 천주교 탄압 사건은 대체적으로 땡땡 박해 요렇게 배우게 된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서학은 우리 정서에 너무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당시 몰락 양반 출신이었었던 최재우라는 인물이 이 서학을 우리 동양의 학문으로 약간 바꿔가지고 다시 창시했었던 종교가 있어. 그게 바로 동학이야. 동양의 학문이라고 해가지고 동학을 창시해. 누가? 최재우라는 인물이 초대 교주가 최재우였었고 2대 교주가 바로 최시영. 아시겠죠? 자, 둘 다 이제 나라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람들한테 이상한 신념을 전파시킨다. 이념 전파를 시킨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동학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내천 사상이야.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일종의 평등 사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인내천 사상을 이야기했었던 동학을 믿는 대부분 이제 농민이 중심이 되었었던 이런 동학을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한번 들고 일어서가지고 1894년에 이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상들이 유행을 하게 되었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나라가 혼란하니까 당연히 다양한 이런 학문들이 어떻게 되겠어? 유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이해를 해봤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의존할 데가 없으니까 종교에 의존했고, 두 번째는 농민봉기가 발생해요. 농민봉기. 조선 후기의 농민봉기는 우리가 두 가지를 교과서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 살짝 옆으로 옮겨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조 때, 헌종 때, 철종 때, 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할 겸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순조 때 어떤 가문들이 정권을 꽉 쥐고 있었다? 안동김씨, 안동김문. 헌종 때는요? 풍양조문. 철종 때는요? 다시 안동김문.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동김씨라고 다시 적을게. 자, 그래서 순조 때 일어났었던 이 농민분기가 바로 홍경래의 난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농민분기였었단 말이죠. 사실 농민보다는요,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이 광산 노동자들과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어났었던 봉기였었는데, 우리나라 한반도지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슥싹. 대충 그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평안도라 그런다 그랬죠? 여기가 어디야? 국경, 압록강 넘어가면 바로 어디였었지? 청나라잖아.
그쵸? 만주족이 있었던 청나라. 그러니까 이 평안도랑 청나라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안도는 일종의 국경지대였었어. 그리고 서북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여기를 뭐라고 불렀었냐면요. 서북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북. 이해됐어? 평안도민에 대한 이 차별과 그리고 박해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었던 게 홍경래의 난이야. 이 홍경래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면서 일어났었던 봉기가 된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었던 몰락양반 홍경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산 노동자 그리고 상공업자들이 만상들 특히 이 상공업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으켰는데 약 한 5개월 동안 청천강 이북 지역까지를 차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기간 동안 이 이북 지역을 차지할 정도로 큰 농민 봉기였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봐줘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전투. 이때 이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는 전투의 이름이 이 철종대랑 비견해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야. 바로 정주성 전투였었어. 정주성 전투에서 이 홍경래의 난 광산 노동자와 상공업자들 결국에는 패배를 하게 되면서 홍경래의 난이 막을 내리게 된다. 뭐 때문에 일어났다?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었던 것이 홍경래의 난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철종 때 안동 김씨 세력들이 또 한 번 실권을 잡고 있을 때 일어났었던 봉기가 있었어. 이 봉기는 이번엔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었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임술 농민 봉기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술 농민 봉기가 된다. 임술 농민 봉기는요,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이 뭐지? 무슨 지역이야? 경상도. 그치? 그래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경남에 이 진주와 간성에서 농민들이 몰락양반이었었던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킵니다. 봉기를 일으킨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임술농민 봉기가 왜 일어났었냐면, 당시 이제 경상 우수사였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요.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백낙신이 탐관오리입니다. 탐관오리가 뭐라 그래서 백성을 수탈하는 나쁜 관리라는 뜻이라 그랬었지. 이 나쁜 관리 백낙신이 너무나도 이 경상도민들을 엄청나게 수탈을 했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이대로는 못 살아! 라고 하면서 이 진주와 단성을 중심으로 유계춘이라는 몰락양반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이 봉기는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었다. 일이 되니까 야 전국적으로 지금 농민봉기가 일어났다고? 지금 이거 수습해야 될 거 아니야. 왕도, 안동, 김문도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빨리 수습해야지 민심을 수습할 수 있잖아. 그치? 민습을 수습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야! 알겠어.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뭐야? 마지막 전투가 이 진주성 전투였었거든? 진주성
전투에서도 와 농민군들이 너무 진짜 잘 싸우는 거야 다들. 그래서 조정에서 지금 큰일이 나서 삐보 우리 조정에서도 뭔가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견했었던 관직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당시 농민분기가 우리 교과서에서만 배우고 있는 농민분기가 이 정도지 사실 농민분기 되게 많이 일어났었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냐, 안핵사라고 하는 임시 관직을 만들어. 이 안핵사라고 하는 임시 관직은 무엇이냐면 농민분기가 일어났을 때 농민분기를 한마디로 조사하는 임시 관직인 거야.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농민분기를 조사하는 임시 관직으로 사랑방 박규수라는 인물이죠. 박규수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군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이 지금 조선의 백성이면은 뭐가 고쳐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거지. 그치? 삼정의 문란이 시정되는 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삼정문란을 시정할 수 있는, 알겠어? 삼정문란 이게 큰 문제구나. 우리가 삼정의 문란이 없게끔 해줄게. 삼정 이정청을 설치를 해줍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 삼정 이정청은 농민군들이 직접 설치한 게 아니야. 정부에서 철종이 설치를 했어요. 정부에서 설치를 했었고, 이 삼정 이정청은 삼정문란을 바르게 바꾸는 관청이었었는데, 자, 성과가 있었을까요? 성과는 미흡했습니다. 성과는 미흡했었다. 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뒤에 있는 문제 10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강에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정조 때부터 세도 정치가 시작됐다? 언제 때부터? 정조의 아들이었었던 김조순! 우리 조선을 순조롭게 부탁하네! 근데 정반대로 해버렸죠. 그쵸? 김조순. 네, 순조롭게 부탁하네. 반대로 해버렸죠. 자, 그래서, 세도 정치기는 우리 순조 때부터였었죠. 2번, 세도 가문은 비병사 등을 독차지했다. 3번, 삼정의 문란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환곡이었었다. 그쵸? 환정이었었죠. 3번 했고, 4번, 정감록은 이시왕조인 조선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쵸? 이제 정시의 왕조가 새로 일어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5번, 경상도 지역에 대한 차별로 홍경래의 날이 발생했다. 경상도 뭐 차별할 게 뭐 있어, 얘들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X, 어디에 대한 차별? 평안도에 대한 차별이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X. 6번, 세도 정치는 순조, 헌종, 철종에 이르기까지 약 60여 년 동안 이어졌었다. 네. 7번, 빈민을 위해서 봄의 관청에서는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제도가 삼정 중에서 무엇이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환곡이 되겠습니다. 자, 홍경래의 나는 홍경래는 몰랑의 양반 출신으로 신흥 상공업자들과 광산 노동자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켰으나 정주성 싸움에서 결국에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1862년 단성과 그리고 경남 진주에서 일어났었던 농민봉기가 바로 임술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10번, 임술농민봉기에 대해서 정부는요, 무엇을 설치했어? 네, 삼정 이정청. 지금 두 사람은 왜 채점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어쨌든 삼정 이정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뒤로 쭉쭉 넘겨가지고 다음 페이지는요, 바로 17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강. 개항과 개화. 그래서 오늘은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네, 우리 이어가지고 17강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중엽이 들어서게 되면서
전화 주세요.